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 이 작품도 너네 많이 봤어요. 많이 본 작품이에요. 개를 열 넘게 기르되 요 개 같이 얄미우랴.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는 이 도리 않게 쉰밥이 그릇그릇 남은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표현상의 특징 우선 서리법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죠? 뭐 회회 뭐 이런 것들 바등바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캉캉 뭐 전부 다 음성상징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님을 쫓아내는 미운님은 반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쫓아버리는 그런 개에 대한 원망이죠. 그게 표면상의 주제입니다. 개에 대한 원망이고요. 이면적 주제가 얘는 따로 있어요. 어떤 주제예요? 어떤 주제예요? 응? 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님에 대한 그리움도 되고요. 님에 대한 원망이야. 님이 오지 않는 것이 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개가 짖어서 못 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밖에서 만나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가 묶여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님이 오지 않는 걸 그냥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강아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 고려가요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각시 바람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우리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하면서 님이 나 몰래 도망가 버린 걸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해학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오지 않는 걸 가지고 걔한테 화풀이를 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해학적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작품이랑 엮어서 출제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품 공부할 때 있잖아. 한 작품만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비슷한 거 어디 있었는데 내용상 비슷한 것도 머릿속에서 계속 연상해 보셔야 되고요. 표현기법 비슷한 것도 계속 연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연결을 잘 할 수 있어야지 확장적 사고가 가능하거든. 그래야 뭐도 가능해? 융통성도 좀 많이 키워져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무슨 정보 습득하듯이 지식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는 내가 공부한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왜요? 이거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너도 맞아. 근데 출제자는 그거 묻는 게 아니야가 돼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연상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좀 마인드맵을 잘 만들어 놓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불개미, 잔등 허리예요. 개미, 불개미야. 허리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정종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 정종, 종기 전부 다 이렇게 뭐 뾰루지 같은 거 커다란 거 있잖아요. 크게 다쳤어요. 막 고름 나고 그래. 광릉, 뭐 지명이니까 넘어가도 돼요. 광릉 샘제, 샘제도 지명이에요. 어떤 언덕이야. 샘제 넘어 들어. 가람, 호랑입니다.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물어 축혀들고 북해, 바다죠. 바다를 건넜단 말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개미 요 코딱지만 하잖아. 이 조만한 불개미가 게다가 이 개미가 어때?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야. 앞발, 뒷발 전부 다 다쳤어. 그런 개미가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서 바다를 건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침작하소서, 님이 생각해보소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 같은 경우는요. 참언에 대한 경계예요. 참언이 누군가를 모함하는 그런 말을 참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말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에 대한 호소, 참언에 대한 경계. 과장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AA, BA 구조 취하고 있네. 개미, 잔등 부러진 개미 해가지고 AA, BA 구조는 흔하게 나타나는 반복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군뱅이 매암이 되어 날에 돋쳐 날아올라. 군뱅이가 뭐예요? 뱀이 되기 전에 그 벌레 상태죠. 몇 년 동안 군뱅이로 있어요? 6년? 6년, 7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매미가 되어가지고 날아올라.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서 날개가 돋아서 날아올라.
높으나 높은 남계 소리는 좋거니와 높으나 높은 나무에서 소리는 맴맴맴 그 소리는 참 좋거니와 그 우회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맴맴맴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너 참 훌륭해. 그런데 항상 어떻게 그 더 높은 곳에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작자미상 작자미상의 그냥 평시조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 양반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름이 안 남아있지만.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더 높은 곳을 경계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딱딱 신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벼슬아치. 벼슬아치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관직에 올라갔을 때 항상 조심하여라 라는 의도를 가진 작품으로 봅니다. 그 외 거미줄은 더 높은 위험이라고 봐주면 되죠. 마지막 작품입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것도 너네 많이 봤던 작품이야.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처라 날랜 낼심왕정 애헐질 뻔하게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은 걸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걸음은 음식물 쓰기도 있고 인간이나 분뇨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 곳입니다. 그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터비는 마이너스죠. 파리는 백성을 의미하고요. 두터비는 그럼 뭐야? 탐관오리.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 타락한 인물이니까 두어미에 올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 백송골은 매니까 뭘 먹어? 두꺼비 잡아먹죠. 백송골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중앙관리를 얘기해요. 하급관리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그래서 두꺼비가 깜짝 놀라요.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했어요. 두엄 아래 자빠졌으니까 두엄 다 묻고 굉장히 지저분해졌겠죠. 그래놓고는 모처라 날쌘 나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놈들이었으면 어혈이에요. 피멍 들 뻔하였구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종장 부분에서 화자 바뀝니다. 종장 부분은 두꺼비가 하는 말이고요. 초장과 중장은 관찰하고 있는 화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풍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상이랑 연결시켜서 양반전이나 허생전이나 이런 작품들 있죠. 탕가놀이 나오고 하는 그런 비판, 양반들의 비판하는 작품이랑 내용상 연결시켜서 출제 가능성도 있고요. 또 표현상으로 봤을 경우 화자가 교체되는 작품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교체된다는 독특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징적 시어 있잖아요. 두터비는 탕가놀이 하급관리를 상징하고 백송골은 상급관리 중앙관리를 상징하고 파리는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자 성어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두꺼비가 두어라 날쌘 나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피멍들 뻔했어. 이건 어떤 한자 성어랑 연결될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백송골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자빠져갖고 대글대글 굴러놓고는 백송골 가자마자 다시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장성세. 허장성세라는 한자성어랑 연결시켜서 한자성어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허장성세. 그 정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